새우 짬뽕 라면을 또 만들어 봤는데요. 네. 오늘 그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네. 수프를 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했네요. 사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이제 수프를 근데 좀 줄이면 나트륨 함량은 줄긴 해서 좋긴 하겠는데 맛이 없을까 봐요. 맛도 그만큼 줄까 봐 걱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라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주 대표적인 고나트륨 식품이에요. 네. 라면 한 봉지에는요, 나트륨이 평균적으로 약 1.93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 양이 우리나라 식품약품안전처에서 나트륨 섭취량,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섭취해라 하는 목표 섭취량이에요. 네. 그 섭취량이 2g이기 때문에 라면 하나만 먹어도 이 목표 섭취량까지를 육박하는 거죠. 그래서 라면 드실 때는 항상 나트륨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나트륨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죠. 또 이렇게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점막도 문제가 생겨서 또 위염이나 위암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라면 속에 나트륨의 80% 정도가 수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수프 양을 반으로 줄여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물 맛이 심심해질까 봐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보완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맛을 내는 성분 식재료 중에 버섯이나 아까 넣은 것처럼 새우. 다시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요.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맛도 잃지 않고 영양성으로부터 훨씬 더 상승되는 좋은 조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나트륨 줄이는 법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뭐 칼국수를 끓인다거나 이럴 때 뭐 냉면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배웠거든요. 이제 칼륨이 많은 것을 넣으면 이렇게 조절이 되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 요 정도는 이제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나트륨 이렇게 일단 좀 적게 드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체내에서 나트륨 배출하는 돕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 선택하셔서 드시는 거 좋습니다. 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는 우리 두부, 시금치, 양파, 당근, 단호박 이런 감자와 같은 채소류와 그다음에 우리 두부류 드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자, 네. 그렇군요. 자, 그 연경 선생님, 네. 나트륨을 이렇게 잡으면서도 네.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두 번째 요리는 어떤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두부입니다. 순두부. 네, 그런데 저는 두부 넣으면 조금 빡빡할 수 있어서 네. 순두부를 준비해서 순두부 라면. 와, 순두부. 좋습니다. 우리 지현 누나 알고 계셨네. 요즘 순두부 라면, 순두부 짬뽕 이게 요즘 네. 완전 SNS에서. 핫합니다. SNS에 막 올라와요. 핫템이에요. 네, 네. 이거 저도 근데 먹고 싶었는데. 나도. 예, 제가 누굽니까? 따라하지 않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네. 건강하게 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재료부터 좀 알아볼까봐요. 네, 오늘 네. 완전 확실하게 지금- 배워서 오늘 끓여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할 때 특제 소스라는 게 꼭 들어가는데 네. 그건 잠시 후에 그래요? 특제 소스를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 자, 여기 보면 라면, 그다음에 숙주, 순두부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면에 들어가 있는 스프랑, 이런 재료, 스프랑, 네, 플레이크. 그다음에 달걀, 네. 파, 후추. 이거면 끝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제 소스가 오. 필요합니다. 오. 네네. 요것도 나중에 가르쳐 주시나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뭐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이러는 것도 다 중요한데 네, 네, 선생님 이 라면이 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그- 솔직히 요리 잘하는 엄마 중에 라면 잘 끓이는 엄마가 잘 없어요. 맞아요. 요리는 잘하는데 라면 맞아요. 항상 물이 안 맞아. 감으로 끓이죠. 네. 보통 왜 감으로 그래요? 끓이는데 네. 그게 이제 라면 봉지 뒤를 보면은 거기에 물량이 항상 550, 맞아. 500. 네. 그게 회사에서 그 라면 회사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그 양이 딱 좋다. 연구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대로 해야 가장 맛있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요거 좀 옮겨놓고 네.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제대로 된 그 전문가들의 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비커를 준비했는데 네. 지금 종이컵 한 컵이 대충 180, 2~3g 정도 나와요. 네. 또 종이컵 3개를 합하면 한 500에서 55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3개를 합하면 이 양이 바로 라면을 끓이는 물이에요. 네, 그래서 우와, 오백, 선생님 오백. 요리사 보세요. 하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딱 맞춰? 예, 여기 눈금을 이렇게 보시면 네. 예, 이렇게, 우와, 500 딱 맞았어요. 이렇게, 예.
그죠? 딱 내려놔야 돼. 이게 딱 수평을 수평을 맞추면 정확히 맞아요. 500이죠, 500. 네네. 세 컵이면 딱 500이구나. 네. 그런데 네. 아까 지연 씨가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얘를 한번 끓여야 돼. 면을. 네. 그러면 라면에서 면을 먹기 때문에 요만큼을 떠내야 돼요. 그러니까 면을 따로 끓일 때 네, 따로 만약에 원래 삶아 먹을 때. 라면을 그 물에 넣어서 끓였으면 이 물이 맞는데 이게 끓으면서 면이 빨아먹는데 그렇죠. 안 빨아먹으니까 네. 소주컵 한 컵을 빨아낸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싱겁게 드시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는 550, 500 정도 들어가는데 2배를 끓인다. 그러면 1,100. 원래는 끓인다. 그러면 6컵이죠. 이거 6컵. 6컵. 6컵이 6컵. 500이었으니까. 맞는데. 근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한강물이 돼요? 그죠. 싱겁지. 너무 싱거워져요. 네. 다 넣었는데. 그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밥물도 밥을 저는 손님 오면 10인분 하면 물량을 다른 때보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냄비의 크기, 그다음에 증발 속도 뭐 이런 게 다 과학적으로 그게 맞춰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넣고 소주잔 하나 정도 빼는 거예요. 2배 할 때. 여섯 컵. 컵에. 일단은 요거 6컵인데 네. 하나를 뺀다. 50ml. 50ml를 빼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개를 끓이면 9개인데 2컵을 뺀다. 그렇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네 개면 우리는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야, 그렇구나. 여기 나오네요. 나오죠. 네, 근데 네. 라면을 많이 놓을수록 양도 많아지면 물도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그러게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왜 물을 양이 이렇게 점점 적어야만 맛있을까요? 바로 이제 물의 증발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연구소에서 규정한 물의 양은 물이 끓을 동안 증발하는 물의 양을 고려해서 라면이 맛있어지는 양의 물이 되도록 맞춘 거예요. 근데 냄비에 물이 적을수록 물은 빠르게 더 많이 증발하잖아요. 근데 물의 양이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 물이 증발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증발을 좀 고려해서 라면을 여러 개 끓이실 때는 물의 양을 좀 더 적게 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아무리 봐도 색깔도 연해지고 네. 맛도 네. 희미하고 네. 좀 그랬는데 이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순두부 라면 한번 네. 끓여볼까요? 네. 저는 일단 라면 1개 끓일 거라서 네. 여기에다가 3컵을 붓고 다시마 물. 네, 다시마 우린 물에다가 네. 물 아까 종이컵으로 3컵 네. 넣었는데 네. 라면을 데쳐낼 거예요. 그래서 50ml를 뺐어요. 아. 네, 빼서 준비해 놨어요. 네. 그래서 얘는 팔팔 끓이고 있을 거예요. 네. 팔팔 끓이고 자 이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통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으세요? 아니면 습부터 넣으세요? 이것도 이거 이거 아주 민감해요. 이거 분먹 찍먹 막 그렇지. 이거는 저는 네네. 스프부터 넣어요. 나도 스프부터. 스프부터. 전 스프부터 넣습니다. 예. 신동진 아나운서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면발 더 쫄깃하게 먹으려면 네. 스프부터 먹는 게 맞아요. 놓는 네. 게 맞다 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스프를 넣거든요. 저는 뭐 스프를 먼저 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빨리 끓어요. 아, 스프를 넣으면 물이 빨리 맞아요. 우르르 끓기 때문에 맛이랑 상관없이 급해요. 빨리 먹고 먹어야 싶어서. 돼요. 약간 입에 들어가면 다 네,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약간 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기다리는 걸 못해서 막 그렇지. 토치 쓰고 막 이러는데 지금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왜 파스타 면도 알덴테로 먹냐, 퍼뜨려서 퍼지게 먹냐 맞아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만약에 쫄깃하게 먹고 싶으면 스프 먼저 넣어서 온도를 확 올려줘서 아. 스프 먼저 넣고 저. 끓이는 게 맞고 저도 그 다음에 아니고 부드러운 면발이면 그냥 라면 면발 넣을 때 같이 오. 넣어주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저 물이 이제 끓고 있거든요. 네. 끓어서 네. 제가 어떻게 하시는 면을 먼저 한 3, 40초 네. 지금 그릇이 좀 작아서 한번 이렇게 옆으로 잘라줄게요. 네. 이게 그릇에 따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저는 한 30분, 40분 데쳐줘요. 30분, 40분이요? 네네. 아니, 30초, 40초겠죠? 예, 30초, 40초. 죽대요, 선생님. 지금 벌써 물이 쭉 들어갔어요. 네, 이거 빨아먹었어요. 지금 물이 조금이라서 제가 좀 당황해서 네. 좀 아까, 넉넉한 물에 네. 아까 넉넉한 물에 저는 이제 스프를 먼저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빨리 요리가 되는 이유가
끓은 점이 올라가가지고 좀 더 이렇게 요리가 더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요? 김정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네.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네, 맛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유는요, 스프를 먼저 넣게 되면은 물에 염이 먼저 들어가서 끓는 점이 조금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 탱글탱글한 면발을 만들 수 있고 맛도 더 스며들게 되지요. 그래서 얼큰하고 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프를 좀 먼저 넣고요. 아니면 깔끔하고 좀 부드러운 면을 원하시면 면부터 넣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맞는 자, 말이구나. 그러면은 네. 이게 일단은 지금 선생님 어느 정도 그 국수가 풀어졌거든요, 네, 면이. 네. 옮길까요? 그러면 네, 체에 제가 받쳐서 옮겨볼게요. 여기는 다시마 우린 육수만 지금 끓고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한 가닥도 그렇죠. 흘리지 않을 테다. 네. 네, 이렇게 넣고 네. 지금 이 스프 이 안에 들어있는 거랑 네. 프레이크랑 요거 다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물을 조금 순두부가 들어가면 사실 SNS에 순두부 라면에는 물량을 줄이거나 그러라고 그래요. 자박하게. 왜냐하면 순두부가 싱겁잖아요. 물이 나와요, 또. 네, 물 물도 끓으면.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냥 정량대로 해요. 네. 이게 저만의 비법이에요. 어. 그러면 그리고 싱거울 텐데, 분명히. 싱거워서 네. 제가 비법 소스가 나가요. 아, 순두부에 얹어 먹는 비법 소스. 네네. 자, 이렇게 하면서 네. 면발을 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네, 놨다, 한번 해주세요. 들었다 하고 놨다. 있을게요. 네, 오. 이야, 이 올리브 향이 오일이다. 매콤하게. 네, 네. 근데 좋다. 요게 또, 네. 요걸로 인선 씨, 네. 이 맞다, 두부를 맞다. 최대한 안 건드려야 돼요. 부스러지면 또 맛이가 없거든요. 네. 계란도 저는 반숙을 좋아해서 나도. 그래서 마지막에 좀 넣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풀어지는 네. 거 싫어하는데 맞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인선 씨는 풀어진 게 좋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취향이야. 그렇죠, 취향이에요. 취향이에요, 취향. 네. 네네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네. 우리가 슬슬 특제 소스 얘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되게 해볼까요? 궁금해요. 여기 이 친구 있거든요. 네. 네네. 일단 달걀 좀 넣어놓고요. 네. 달걀 넣고요. 숙주 요거 넣어놓고 좀 끓여야 되니까 네. 숙주 넣어놓고 숙주가 한입 먹게. 네, 파도 좀 넣고 네. 그다음에 후추도 좀 넣어서 아. 한 입 먹게. 네. 이것만으로도 맛있는데. 예, 맞아요. 자, 특제 소스 나갈게요. 네. 그럼 돌려볼까요? 네. 이 물음표 과연 뭘지. 짜자자자잔. 짠. 돌리도 따단. 와, 많네요. 네. 이게 뭐 많은데요? 들어오는데? 네, 네, 네. 자, 그게 뭐죠? 뭐냐면 마늘, 청양고추, 하고 청양고추. 다진 마늘, 식초, 까나리 액젓, 네. 설탕. 네. 많이 들어간다. 아까 인선 씨가 까나리 액젓 넣어서 깜짝 어, 놀랐는데요. 그래요? 우리나라 왜 젓갈 감칠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순두부 찌개 끓일 때도 젓갈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젓갈을 좀 준비했고요. 네. 저는 이제 칼칼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 청양고추. 요새 청양고추 매워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썰어갖고 냉동에 넣어놓으세요. 네. 요새 약발이 올라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데다가 이 젓갈은 기호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약간만 어. 넣어주고 아, 고추에 뿌리는구나.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근데 마늘도 좀 넣어줘 보세요. 네. 마늘 좀 여기다가 마늘, 넣고, 갤릭, 네. 갤릭. 네.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뭘까요? 이게 뭐야? 식초. 시큼해, 시큼해. 네. 식초를 넣으면 야, 식초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겠다. 식초는 요즘 성인병 있는 분들한테도 식초 마시라고 맞아요. 식초하고 사과 네. 식초 같은 거. 식초의 역할이 짠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피클 생각해 보세요. 피클에 소금 안 들어가요. 오, 그러네요. 소금 안 들어가요. 근데 네. 마냥 먹죠. 네. 지금 이 간이 싱거운데 지금 이 식초, 고추 특제 소스로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약간 단맛을 넣는 거는 네. 제가 베트남 가면 그 마늘 피클이 달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설탕 그 정도만. 네. 오케이. 선생님, 이거 이제 거의 끓었어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네, 딱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담으면 돼요. 여기다 넣어서 더 끓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니요, 끓이나요? 아니요. 끓이면 향이랑 식초랑 다 날아가서 아, 맞아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담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나중에. 네, 맛있겠다. 나중에. 어머, 순두부 봐. 네, 순두부 우와. 이렇게 계란. 둥둥 떠있네. 와. 이건 라면이 아닌데? 네. 이렇게 해서 네. 파가, 선생님, 요리 선생님 하셔도 되겠어요. 파가 올라가고요. 네. 너무 잘하셔. 그래서 요리 선생님을 하나 봐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듬. 이 냄새랑 청양고추. 청양고추 듬뿍 넣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돌림판에 돌려다오 와. 돌려다오 네 네, 식초하고 예상에나. 설탕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그 쌀국수에 플러스 순두부.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네, 순두부가 올라가는 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순두부 라면 조리법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시마물 550ml를 끓여주시고요. 끓는 다시마물에 면을 넣어서 30초간 삶은 후 물은 버려주세요. 끓인 다시마물 550ml에 면, 스프, 달걀, 순두부, 콩나물을 넣고 2분 동안 끓여주세요. 대파와 달걀을 넣고 1분간 더 끓여주시고 취향에 따라서 특제 소스를 넣어주시면 맛있는 순두부라면 레시피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두부 라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야, 식초가 들어가니까 향이 약간 네. 그 태국 음식 중에 똠양꿍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도 나면서 칼칼한 그 고추향이 탁 치니까 아, 이제 못 먹는 게 너무 새콤매콤. 진짜 네, 한스러운데 네.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죠. 자, 라면 이야기하면 아마 다들 마음속에 나만의 레시피 하나씩 안고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두부면으로 대체해서 끓여 먹으면 칼로리도 낮추고 맛있어요. 아, 이거는 본인의 이제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요즘 두부면이 유행이에요. 아. 네. 두부면 자체가 식감도 그렇지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탄수화물을 멀리해야 하는 분들이 두부면을 먹는데 저도 먹거든요. 근데 두부면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어도 괜찮고 네. 이렇게 칼국수처럼 해 먹어도 좋고 아주 다양하게 응용되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거요? 그 두부면을 말씀을 하시니까 아, 두부면만 먹으면 또 좀 약간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두부를 먹느냐. 의욕이 그러니까 떨어지는구나. 면을 반을 부숴서 어. 반을 넣고 반을 두부면을 넣는 거야. 어. 그러면은 반반. 내가 면도 먹으면서 마음은 충족이 되면서 어. 반은 두부로 이제 면 대신 먹으면서 또 영양도 섭취하고 그것도 역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제가 아까 순두부 라면도 순두부가 그만큼 들어가면 라면 면발을 덜 먹게 돼요. 네. 지금 그럴 원리죠. 아, 네. 그렇다. 그 네, 네. 라면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리로 다 먹게 되는 거지.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네, 네, 두 번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면 스프를 줄이고 북어채를 한번 볶아서 갈아 넣어 먹어도 참 좋아요. 이야, 와, 아이디어 라면 좋다. 저거도 북어채, 너무 괜찮다. 북어채 나왔네요. 그럼 향긋하고 그쵸, 네, 선생님? 좋습니다. 북어채도 역시 다시마와 같은 감칠맛을 가지고 있고요. 북어채가 우리가 해장하실 때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 체내에 노폐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줄일 뿐만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좋은 상승작용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 두 개는 나만의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라면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레시피 알려주셨는데 네. 이제는 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면 국물에는 더운 밥이 맛있을까요? 찬 밥이 맛있을까요? 아, 이거는 박현경 진짜 선생님. 이거 민감한데. 이야. 저는 좀 찬밥을 선호합니다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맛이라 우리 선생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보통 저는 라면 드실 때 밥 더 드시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역시 선생님. 왜냐하면 네. 우리 칼로리가 아까 450에서 500이기 때문에 밥 한 공기 밥까지 말아 먹으면 드시면 700, 800. 800kcal라 한 끼의 식사의 권장량 섭취량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조금 덜어 내시고 밥을 꼭 드신다면은요, 더운 밥을 드시게 되면은 장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더운 밥에 겉에 있는 전분이 좀 녹아나기 때문에 국밥 먹는 것 같은 느낌? 아, 네, 네. 소화도 조금 훨씬 편안하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찬밥하고 다르게 온도가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찬밥을 먹을 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찬밥은 소화 흡수율이 좀 천천히 일어나서 저항성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혈당 올리고 네. 칼로리 올리는데 조금 덜 하죠. 아. 예, 그래서 본인의 선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네. 교수님 말씀을 들었고 네. 요리 연구가 선생님 그렇죠. 말씀도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저녁에 TV 프로나 이런 데 라면을 먹고 있으면 못 참겠더라고요. 라면을 막 방송에서 먹고 있으면 저도 먹게 되는데 그러면 라면 하나 끓였는데
먹을까? 그럼 아무도 안 먹는데, 안 식구들이. 먹어요. 네. 그런데 애들이 먹겠다고 덤벼요? 그럼 하나 갖고 모자라잖아요. 그럼 전 누룽지 해놓은 거 있어요. 라면을 먹고 그 국물에 누룽지를 넣고 살짝 더 끓여 먹어. 우와! 진짜 맛있어요. 구수하고. 더운 밥, 찬밥 아니고 누룽지를. 누룽지. 해보세요. 누룽지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